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용의자가 범행 당시 12시간 동안 골프장 인근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데이브 민 두 명의 차세대 한인 정치인이 함께 11월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LA에서 첫 번째 총회를 갖고 한류 문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라인 산불이 일어난 곳 인근에서 사람 유골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대에 9월 중순 날씨로는 이례적인 강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속보입니다. 사법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위해 용의자가 12시간 동안 골프장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피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의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입니다. 무장한 경찰이 뒤돌아 걸어오라고 소리치고 옷을 걷어올린 라우스가 다가오자 순식간에 체포합니다. 달아난 지 40여 분 만입니다. His facial affect was very bland. He was not emoting any emotions at all. He made no statements. 미 사법당국은 현지 시각 16일 라우스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라우스는 12시간 동안 골프장 인근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처음 발견된 장소에 있었다는 휴대전화 기록이 입수된 겁니다. At this point, we're still exploring that, investigating that. Our investigation will determine that. We do not have information that he's been acting with anyone else at pres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의 책임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말을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다면서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총에 맞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과 해리스의 발언이 암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경호 실패 논란도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 임명된 로널드 로 비밀 경호국장 대행과 만나 사건을 보고받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각각 연방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차세대 한인 정치인 2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는 11월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와일즈를 지지하는 한인 모임 행사 참석차 LA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내 세대 교체 여론 속에 가장 많이 거론된 유력 정치인, 2021년 1월 의사당 점거 폭동 당시 묵묵히 청소를 하던 모습이 화제가 됐고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연단에도 올라 화려한 전국구 데뷔도 마쳤습니다. The problems that we face in this country,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I got a 7-year-old and an 8-year-old at home, two little Korean American little boys who are growing up in a very turbulent time. And I don't want them to grow up in a broken America. And that's what I wanted to convey to people across this country when I had the chance. And I'm grateful for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giving me that platform to speak to the nation. 현역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스가 뇌물 비리 혐의를 받은 직후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를 선언한 앤디 킴 의원은 현재 예비 경선은 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I'm 53 days away
from hopefully making history, being the first Korean American ever in the United States Senate, to be the first Asian American ever in the U.S. Senate from the entire East Coast of America, but also to be, I think I would be the fourth youngest senator in the country, representing that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잠시 후 또 한 명의 젊은 한인 정치인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캘리포니아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 중인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이 전폭 지지하고 있는 차세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앤디 킴 의원과 비슷합니다. 각각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두 한인 정치인들은 손을 맞잡고 격려하며 11월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hardest thing about that election, aside from, there was about $7 million in negative attack ads spent against me, but we survived very strong, and everyone now says, like, I've got a lot of him. Dave Min, I don't look like it, but very powerful. 앤디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뉴저지 3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10년 공화당 텃밭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당선됐고 이후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를 더 큰 격차로 따돌리며 3선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방 상원의원 선거 역시 뉴저지주가 민주당 강세주인 만큼 김 후보의 당선은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C 얼바인 법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데이브민 연방 하원의원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대계 정치 로비단체 에이펙의 공격을 받는 등 한때 고전했지만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당의 전폭 지원을 받으며 11월 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LA에서 첫 번째 총회를 가졌습니다. 재단은 한류 문화 확산과 더불어 한인들이 가진 나눔 문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4년에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여기 와서 뭐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고 we were surviving 그때는 진짜. So there are a lot of needs. So I wanted to show them we do care for our community and we are here to stay and we are doing something about it. 지난 2002년 1.5세와 2세 이민자들을 주축으로 뉴욕에서 설립된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한인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재단은 팬데믹 이후 지원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서부 지역 한인 비영리 단체까지 후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성공한 기업은 물론 정치와 교육계의 참여도 활발한데 이들은 후손들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LA 한인타운 라인 호텔에서는 기빙 서밋으로 불리는 정기총회가 서부 지역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민사회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상황, 1.5세와 2세로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그들을 위한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t's a great conversation to have because a lot of times I don't think we even ourselves really have a time to reflect on why it's important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행사를 주관한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한국의 나눔 문화, 이른바 K-기빙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요새 K-팝, 뭐 K-뷰티, K-드라마 다 인기인데 우리는 K-기빙을 그런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LA에서 첫 정기총회를 가진 재단은 앞으로도 전국을 순회하며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나눔 문화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세 분들이 이 기빙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몰랐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뭐 어떤 인트레스트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많이 배워가서 이날 행사에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등 다양한 패널들이 연사로 나와 나눔에 대한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재단은 한인 커뮤니티가 나눔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길거리에서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레지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9시 45분쯤 3700블락 노스 에비뉴에서 남녀 3명이 총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변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실베스터 최 씨를 발견했는데 최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당시 함께 있었던 30대 남성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대 여성도 다리에 총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글렌도라 지역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이놀라 스트리트 인근 댄프로프트 에비뉴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주택 내에는 올해 71살 남성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결국 이 남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택 내부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도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숨진 남성의 부인인 68살 여성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히며 현재 이 여성은 실종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주택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이 이 주택에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한 달 전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 주택에 출동한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신고로 당시 체포된 사람은 없었지만 가족들은 숨진 남성과 실종된 그의 부인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행방은 어제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사건 조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라인 산불이 일어난 곳 인근에서 사람 유골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 쉐리프국은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4시쯤 쉐리프 요원들이 시티 클릭로드 남쪽 하이웨이 330 폐쇄 구간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유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쉐리프국은 요원들이 발견한 유골이 사람의 유해로 확인돼 검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골은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관들은 사망 원인이 산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라인 산불은 오늘 새벽 기준 39,026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은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산불 진화율은 어젯밤 9%에서 오늘 11%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릿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54,690에이커로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건물 54채가 소실됐습니다. 이에 더해 12,168채는 여전히 산불 위협을 받고 있어 대피령과 대피경고는 여전히 발령된 상태입니다. 브릿지 산불은 지난 8일 발생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타고 있는 산불 가운데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에어포트 산불은 23,519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진화율은 어제 19%에서 오늘 31%로 빠르게 불길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가 높아져 날씨가 진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포트 산불은 지난 9일 산불 예방을 위해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 도중 불꽃이 튀면서 일어났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요세미티 일대에 9월 중순 날씨로는 이례적인 강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대를 관할하는 국립기상청은 요세미티 공원을 포함한 시에라 네바다 일부 지역에 겨울 날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시에라 네바다 산지 8,000피트 이상 고도에 4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요세미티 공원을 가로지르는 두 도로에도 최대 2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9월에 이런 기상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 프레지노,
세크라멘토 지역을 비롯해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당국은 눈이 예보된 지역에서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규모 4.7 지진이 발생했던 말리부에서 나흘 만인 오늘 규모 3.6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2분쯤 말리부에서 북쪽으로 3.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의 깊이는 6마일 지점으로 진원은 아고라이스에서는 남서쪽으로 5.1마일, 다우즈녹스에서는 남동쪽으로 11.7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지진에 의한 흔들림은 롱비치부터 산타클라라에서 감지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말리부에서 지난 12일 규모 4.7 지진이 발생한 이후 작은 여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말리부에서 규모 3.4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13일 금요일에는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리얼아이디법 전면 시행을 당초 내년 5월에서 2년 더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얼아이디 시행법은 당초 예정대로 2025년 5월 7일부터 시작됐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 단계적인 도입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 시 신분 증명을 위해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 중 공항 등에서 리얼아이디가 없는 승객의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점진적 시행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번 이상 경고를 받는 승객의 경우 출입이 금지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를 활공폭탄으로 공습해 주민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곧이어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들.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채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바라봅니다. 현지 시각 1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아파트를 활공폭탄으로 공습했습니다. 여성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엔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구소련제 무기를 개조한 러시아의 활공폭탄은 지상에 떨어지면 직경 15m에 달하는 큰 구멍을 만들 정도로 위력이 강합니다. 방공망이 닿지 않는 러시아 점령지 상공에서 투하돼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타격하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이 곤혹스러워하는 무기체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이 같은 공격이 100차례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І протиставити цьому терору можна лише системне рішення. Це рішення щодо далекобійності, щоб знищити російську військову авіацію там, де вона базується. 우크라이나 군도 하루 만에 접경지인 벨고로드를 포격하며 반격에 나섰는데 러시아는 해당 공격으로 민간인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에 대해 범인이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알려진 점을 들어 불장난이 초래한 결과라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렌초 팔레스 버디스 일부 가구에 이어 인접 도시인 롤링힐스 지역 주민 수십 명도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롤링힐스 일부 주민들은 오늘 오후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약 48시간 이내 전력 공급마저 중단됩니다. 롤링힐스 당국은 지난주 유틸리티 회사의 말을 인용해 지속적인 집안 이동으로 대피 경고가 내려졌고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화재 한 건이 발생해 오늘 30여 가구의 가스 서비스가 중단되고 1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는 주택 51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주택에서는 전기가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사이 언제든지 끊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포르투기스 밴드에서는 주택 140여 채의 전력과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이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정부와 틱톡 간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틱톡 대표와 법무부는 워싱턴 법정에서 전체 미국민의 절반이 사용 중인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놓고 중대한 법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현재 1월 19일부터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법안을 두고 반박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안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며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방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틱톡 플랫폼을 이용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 유포 및 정보 조작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법무부가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으로 틱톡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틱톡과 법무부 양측 변호사는 오늘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 앞에서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만약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 위기에 처한 법안을 놓고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서명한 이 법은 틱톡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입장으로 수년간 논의한 끝에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이 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 법이 다른 외국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검열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와 대형 소셜미디어 간의 법적 다툼은 틱톡이 미국 내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